사주는 같으나 영혼들이 전부 다르다.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 아니다. 이게 같은 날 태어나서 다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게 유물론이지. 그게 로보트지, 로보트. 로보트지, 그게 사람이야. 지난주에 강의했던 그 무게님의 사주 강의를 했더니 어느 분이 댓글에다가 이분 고유정 씨와 사주가 똑같군요. 같은 사주인데 남녀의 차이가 이럴 수가. 그래서 그러네. 저도 고유정 씨 사주를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죠? 제주도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자식을 죽였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인터넷에 올라간 명식을 보니까 맞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사주를 한번 보세요.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. 사실 많은 명리가들이 특히 명리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외면하는 것들이 있어. 이런 거 보면 외면해. 그냥 말 안 해. 언급 안 해. 왜? 사람들이 사주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나를 믿지 않을까 봐. 그래서 이 명리학계에서 이 동일 사주에 대한 문제는 이게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명리학계에서 동일 사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. 이건 꼭 언급을 안 해.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요때 죽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. 아니 그러면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날 죽거나 다쳤냐고. 아니라고.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거라고. 어떤 사람이 이때 무슨 사고를 당했어. 안 그랬을 거라고. 자, 어떤 사람이 어느 운에 이혼했어. 이혼을 했어? 이혼을 했으면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다 그때 이혼했을까? 뭐 이혼 확률이 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대체로 이 명리학계의 통계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철학관에 달려와가지고 하소연을 해. 문제 안 생긴 사람들은 안 찾아와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 났을 때 대구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대구 사람이 전부 다 코로나 걸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걸렸고 다른 지역과의 통계에서도 살짝 차이가 났을 뿐이지 대구 사람이 전부 다 코로나 걸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. 백호대살 전부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. 복음은 전부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같이 참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주만 보고 사람 단정 짓지 마라. 사주는 활용이다. 사주를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이 사주를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. 사주의 8글자는 마치 요리 재료와 같다. 8개의 요리 재료를 가지고 냉면을 만들 수도 있고 김밥을 만들 수도 있고 뭐 팔보채를 만들 수도 있고 8개의 재료를 모두 섞어서 화려한 진수성찬을 차릴 수도 있고 그 중에 절반은 안 쓰고 2-3개의 재료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그냥 계란중탕이나 계란 후라이로 그칠 수도 있다. 뭐 3개의 이종간의 재료를 합쳐가지고 홍어삼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홍어삼합 안 만들고 그 중에 삼겹살만 구워서 삼겹살만 또는 홍어만 또는 그냥 김치만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는 거다. 근데 그래서 마치 이거는 요리대회에 나온 거와 같아서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5-60명, 전 세계적으로는 5-6천 명 동일 사주자가 있는데 마치 비슷한 영혼의 일정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주는 같아도 영혼은 다르다. 사주는 같아도 영혼은 다르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범죄자 사주와 동일한 사주는 다 범죄자인가? 아니야. 그 사주를 가장 극한의 범죄에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과 똑같은 사주는 다 재벌 사주인가? 아니야. 그 사주를 재벌로서 최대한 활용했을 때 재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사주다. 사주의 스펙트럼은 넓다. 내가 그 사주의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. 자, 뭐 백종원 씨 같은 분은 허접한 재료 8개를 갖다 놔도 꽤 먹음직한 음식을 만들어 놓을 거고 뭐 고등학교 1, 2학년 학생한테 음식 최고의 식재료 8개를 갖다 놔도 대체로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한 재료값 못하는 음식이 나올 확률이 높다. 이거는 숙련도에 따른 거죠. 영혼 숙련도에 따라 다르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. 이 2개의 사주가 자 이분은 캣데디고 고양이 성자고 이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. 제주의 연쇄살인 분, 연쇄살인녀 뭐 이렇게 되시는데 원국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죠. 근데 결국 그러면 이 2개의 사주를 놓고 왜 한 명은
거리의 성자이고 한 명은 사람을 죽이는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. 가끔 제가 사주를 볼 때 좀 안타까우면은 가끔 가다가 일주가 통째로 욕먹는 경우들이에요. 일주가 통째로 욕먹는 경우들.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. 이 사주를 보고는 신유일주가 통째로 욕먹어. 신유일주가 원래 예민해. 게다가 신유일주가 축토랑 묻혀있으면 이게 진흙탕에 박힌 보석이라서 더 예민하고 음침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게다가 이게 개축월의 신유이니까 축월에 북풍 한설 내리는, 이게 일명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. 여자가 뭐죠? 한을 맺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. 이거 온유월이 아니라 지금 축월의 설이잖아. 개축이 축월의 설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주는 매우 차갑고 냉정하고 냉혈한 마음을 가지는 꽁꽁 얼어붙은 보석이야.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. 제가 막 이렇게 주동을 하고 선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막 이렇게 주동을 하고 선동을 했어. 이 사주는 살인마의 사주야. 근데 이 사주가 거리의 성자인 걸 어떻게 또 해석해? 그럼 또 내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꿔서 주는 만큼 받습니다. 고양이를 돌보니 인정과 사랑이 들어오는 사주. 이렇게 얘기를. 이러면 안 되잖아. 이러면 안 되잖아. 물론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에서는 대운의 차이가 있어요. 사실 보면은 대운적 요소가 있어. 이 고유정 씨는 여자야. 그래서 대운이 금수대운이야 지금. 이 사주는 조우가 필요한데 조우가 있어야 세상에 빛을 보는데 조우가 전혀 없어. 목화 기운이 좀 필요해 이 사주는. 근데 대운이 금수로 흘러가지고 가뜩이나 금수 가득인데 대운도 다 금수 가득이야. 그렇죠? 우울증 빠질 수도 있죠. 되게 정신 예민할 수도 있죠. 근데 이분은 대운이 목화로 흘렀어. 남자분은. 그럼 이 사주를 보고 둘보다는 그래도 이 사주가 형편이 좋네. 게다가 이거 목화잖아. 여름이 왔잖아. 이 사주가 드디어 여름을 만났잖아. 운둔 생활하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운이다 정도로 볼 수 있죠. 자, 근데 사실 이렇게만 주장하면 이거 내가 봤을 때 어거지야. 대운이 목화가 들어갔고 얘는 대운이 금수라서 얘는 연쇄살인마고 얘는 고양이들의 성자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. 아마 내가 제3자 입장에서 앉아있다고 선생님 그건 억지라고 생각됩니다. 선생님은 그거 맞아요. 나도 동의 못해. 난 이거 동의 못해. 솔직히 말하면.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건 사주적인 문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사주는 같아도 영혼은 다르다. 사주는 같아도 영혼은 다르다. 사주 하나 놓고 그 사람이 악인인가 성자인가, 악인인가 성자인가를 구별할 수 없다. 악인이었는데 나중에 성자 될 수도 있고 성자였는데 나중에 악인 될 수도 있고 제가 낮 시간에 이 얘기를 했죠. 옛날 얘기해 보면은 왕궁에서 화가를 불러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그려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추악한 악마를 그려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천사의 얼굴을 한 소년을 찾아가지고 천사를 그렸어. 이제 악마를 찾으러 다녔는데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10몇 년이 2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지독한 악마를 찾았어. 네가 바로 악마구나 해가지고 악마의 그림을 탁 그렸는데 아저씨 저 예전에 천사 모델이에요.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. 동일인이었다. 같은 사람이 천사와 악마를 같이 가지고 있다. 그러면은 내 사주의 에너지를 어떻게 발현하면 천사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어떻게 발현하면 악마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다. 영혼의 성숙도는 다르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 이 사주를 긍정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활용할 거고 부정적으로 쓴다면 저렇게 활용할 것이다.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놓고 스펙트럼을 넓혀놓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. 그래서 사주만 놓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. 그 사주의 인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. 이 사주는 금수가 많아서 성격이 침울하고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보이며 신유일주가 원래 그래.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. 아니 신유일주 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뭐 살인범 범죄자들 다 모아놓고 이 무호일주는 이래서 범죄자, 뭐 갑인일주는 이래서 범죄자, 갑오일주는 이래서 바람둥이 뭐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. 이게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다.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. 이거는 제가 좀 강의 초반에 좀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. 사주는 같으나 영혼들이 전부 다르다. 같은 논산훈련소에서 같은 기수로 훈련을 같은 커리큘럼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관들과 같은 밥 먹으면서 같은 훈련 프로그램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신병들도 총 쏘는 실력 제각각, 구보하는 실력 제각각, 전투 기량은 제각각이다. 왜? 사주 같은 프로그램을 겪었지만 사람이 다르니까.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 아니다. 이게 같은 날 태어나서 다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게 유물론이지. 그게 로보트지, 로보트.
로봇이지 그게 사람이야. 이렇게 봐야 된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사주 같지만 인생 다를 수 있다. 충분히. 우리는 여러 개의 가능성을 봐야 된다. 특히 현대시대에는 많은 영혼들에게 창의적 삶이 요구되고 있다. 옛날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러한 에너지와 인자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라. 저는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.